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파워키디 A12에 고해상도 와이드 마퀴를 장착해서 기술표가 나오게끔 만들어 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뭐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왜냐면 이 1920에 480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너무 화질이 좋아서 사실 파워키디 A10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품질의 이 디스플레이였는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화질이. 오리지널 디스플레이는 약간 뿌옇고 시야각도 안 좋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상을 보시던 분들이 자, 이제 하나 남았다, IPS를 장착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둘까 하다가 기왕 만드는 거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저도 이 디스플레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전에 장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그분들 올리는 사진이나 뭐 이런 리뷰를 봐도 화질 차이가 상당히 오리지널하고 많이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 설치해서 자, 이것까지 장착하면 그야말로 정말 소형 바탑의 끝판왕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거를 다 합치면은 원래 기기 가격의 4-5배 정도 되는 뭐 가성비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저 와이드 디스플레이 마퀴가 너무 가격이 기기 가격보다 더 비싼 와이드 마퀴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뭐 그때부터는 뭐 이미 가성비 얘기는 뭐 하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김에 요새 유행하고 있는 이 스티커까지 붙여서 뭐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한번 또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티커만 붙여놔도 훨씬 낫네요. 네. 네, 이제 디스플레이를 교체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서 이 플레이트가 여기에 밀착이 안 됩니다. 원래는 딱 밀착이 됐었는데 살짝 뜹니다. 네, 그래도 뭐 나사가 이렇게 체결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많이 떠 있죠. 나사 체결되는 데는 그래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더 길이가 긴 나사가 있으면은 그걸 사용하면 되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그냥 원래 있던 나사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됐고, 자, 아이고 나사가 하나 없네요. 이런 거 하다 보면 꼭 나사 하나씩 어디 없어지죠. 예. 자,
그리고 이 IPS 디스플레이를 저처럼 이렇게 컨트롤러 보드를 따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원래 그냥 오리지널 상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IPS 디스플레이가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순정 펌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루카 펌웨어를 사용하면은 오류가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뽑기인 것 같습니다. 뽑기를 잘 하신 분들은 순정 펌웨어에서도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컨트롤러 보드를 다시 글루건을 이용해서 접착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 영상 보신 분들 아마 이 내부 구조 보셨을 텐데요.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승합보드로 이 승합보드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사용이 안 됩니다. 3A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요 작은 5V 3A짜리 이 승합보드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적용하니까 배터리로 라즈베리 파이가 잘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라즈베리 파이 4를 넣으실 분들은 이 승합보드를 사용하시면 12V를 감압하지 않고 이 오리지널 배터리를 5V로 승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원 케이블도, 디스플레이 전원 케이블도 연결을 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에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지워질진 모르겠지만 이 흠집 제거제로 한번 연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큰 흠집은 엄청 많이 문질러 줘야지 없어질 것입니다. 잔기스들은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내부에 먼지가 약간 들어갔는데 이거 교체하실 분들은 천천히 먼지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해 가시면서 디스플레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디스플레이 틀까지 빼서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나사를 제거하지 않고 액정이 잘 빠지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교체를 해도 되겠는데, 제 경우는 액정이 잘 안 빠져서 다 분해를 해서 그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액정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액정이 잘 빠지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 화면을 한번 비교를 해볼 것이지만 뭐 비교할 필요도 없이 부팅 화면부터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뿌연 화면이 없어지고 뭐 정말 선명하고 진하게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뭐 그냥 비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진하고. 자, 그러면 제가 이 교체 전에 찍어 놓은 게임 화면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야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야각이 네, 시야각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네, 시야각 정말 어느 쪽에서 봐도 다 잘 보입니다. 이런 작은 바탑의 경우에는 시야각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키를 좀 맞추지 않으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진짜 뭐 어디서 봐도 잘 보이기 때문에 게임하는데 그냥 편한 자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몇 개월 동안 이 파워키디 A12를 개조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드디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맨 처음에 7인치 마키만 올려놓고 해야지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들어간 돈도 장난이 아니고 어찌되었건 이렇게 최고의 미니 바탑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 혹은 그 다음 주에 파워키디 A13이 발매돼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파워키디 A13을 받아보는 대로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난 정보와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